정보기관들이 주로 쓴다는 특수활동비, 이것을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다가 8월 임시국회가 결국 빈손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국회가 파행하는 것이 맞는지 오늘 이 문제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전직 의원을 초대했습니다. 강승규 전 새누리당 의원, 전해숙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특수활동비, 간간히 들어보긴 했지만 저도 사실 좀 생소한데요. 우선 특수활동비라는 게 뭔지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강 의원님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특수한 어떤 기밀을 다루는 정보라든지 또 수사라든지 또 아주 고도의 정치 행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모든 이런 특수활동을 할 때는 영수증이라든가 어떤 관련 내역을 첨부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정보기관 중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국정원이라든지 경찰 또 일부 청와대 기능 등에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특수한 활동에 쓰기 위해서 마련한 예산이죠. 예. 한 8천억 된다고 그래요, 지금? 연간 8천억 원인 네, 거죠? 네. 예. 이게 야당에서는 눈먼 예산이다라고 보시는 입장인 거죠? 그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외부의 국가 안위를 위해서 쓰이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내부 사찰이라든가 내부의 적을 감시 감찰하기 위해서 그 불법 사용이 되니까 네. 그게 야당에서 문제 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2005년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실 때도 예. 이 국정원의 이 돈은 회색 예산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국회가 어떻게 해서든 이걸 감시 감독을 해야 된다. 예, 예.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네. 예, 명현규 정책위 의장이 있을 때도 그 국회가 어떻게 감시 감독할 수 있게 그것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예, 그게 이번에도 민간인 사찰에서도 그게 잘 드러났거든요. 민간인 사찰에 쓰이는 돈들이 이렇게 특수활동비에서 나갔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민주국가에서는 투명하게 예. 물론 그것을 보호해야 될 예산은 있습니다. 그 외의 거는 이렇게 누군가는 그것을 예산의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직접적으로 그 계기가 된 것은 그 지난번 해킹 프로그램 그 의혹과 관련해서 이게 불거진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그 모든 예산을 쓸 때 국회에 또 예산 그 수립 과정에서 또 결산 과정에서 다 통제를 받게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국가 운영에는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량이 포함되는데 기밀을 닫는지 해킹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국가의 어떤 중요한 안위를 다루는 중요한 기밀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예산 집행을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굉장한 한계가 있고 만약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부분을 국회에 완전 통제에 놓이게 된다면 네. 앞에 특수자도 빼야 될 것이고요. 또 실제 이런 활동들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적으로는 그런 기밀 활동 또 정보 활동 고도의 정치 활동을 하지 마라 이러는 것이고요. 문제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일부 주장하는 것처럼 권력의 쌈짓돈으로 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일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일 뿐이지 특수활동비의 그 어떤 근본적인 취지를 뿌리째 흔드는 그런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집권을 그동안 해봤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집권을 해봤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어떤 일정 정도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때 2005년에 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께서 이 문제 회생 예산이라고 지적하셨을 때 그때 그 정부에서는 노무현 안 정부 때 받아들였을 거 그렇게 아닙니까? 했죠. 예, 예. 근데 이제 누가 어떻게 투명하게 쓰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 특수활동비를 다 공개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말씀하신 대로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그거는 비공개를 해야죠. 예. 그것을 야당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번에 헌법재판소장과 그다음에 그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동업
헌법재판 소장 후보자 이런 분들이 예. 개인 이 특수활동비를 정말 기관을 위해서 필요할 때 쓰지 않고 개인 통장으로 넣어서 사실은 공금을 유용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민주화되고 선진화되는 상황에서는 예. 특수활동비도 이제는 다시 공개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할 수 있는 예. 이런 시스템은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전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국정원이라든가 정보기관 건은 그대로 두고 네. 아까 좀 전 뭐 헌재 소장이라든가 그런 쪽 건만 손보자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하고 예. 국정원 부분에서도 다 보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예. 사실 국가 기밀에 관한 것을 국회도 때로는 다 들여다볼 수는 없죠. 예. 그러나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볼 수 있는데 예산결산위원회가 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설명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결산위원회가 예산을 결산하는데 이걸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 국회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특수활동비 자체의 존립 근거를 논하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제도적으로 보완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8천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연간 네. 20개 정부기관이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국회도 거기에 일부 한 80억 정도 쓰는 거로 돼 있고요. 뭐 이동업 헌법재판관 과정에서 나타났던 이런 기본적으로 국가 기밀과 상관없이 또 그전에는 이게 이런 부분이 청와대 어떤 통치 예산 등을 통해서 고도의 정치를 행위했는데 특수활동비가 특수 기밀 및 정보를 다루는 것 플러스 약간의 고도 정치 행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를 다루는 부분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적절한지 제도 개선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른 법안과 또는 다른 임명동의안과 연계해가지고 예결위에 특별 소위를 구성을 해서 모든 활동 내용을 다 본다는 것은 그 특수활동비를 굉장히 위축시키는 것이고요. 네. 제도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신계른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지사께서 한 특수활동비 일부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수활동비의 지급 범위 등을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특수활동비의 축소가 아니고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자는 거죠. 저도 예전에 국회의원 시절 있을 때 후원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거를 아예 우리 방에서도 공개를 제가 했어요. 네, 예. 의원들이 공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 내부에서 쓸 때 비서도 알고 보좌관도 알고 아예 해서 깨끗하게 해라. 왜? 외부에서 국민들이 누군가가 후원을 할 때는 그것이 투명하게 돼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작은 회사 하나라도 이사들에게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기업은 성장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국회의원들도 보면 상임위원장이라든가 원내대표가 활동비를 어느 정도 외부에는 아니라 내부에라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냥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삼짓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야당에서도 우리부터 공개하고 싶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그것이 국민 낸 혈세란 말이에요. 예. 국민 낸 혈세는 국민을 위해 하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이 투명하지 않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 투명하게 쓰기도 하고 개인 삼짓돈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네. 조금 전 말씀하신 국회 원내대표나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그 돈이나 아까 얘기했던 헌법재판소장이 쓰는 그런 것도 다 여기 지금 8,800억 원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돼서 8,800억 이런 얘기군요. 20개 기관에. 예. 18개 기관에 뭐 8,800억. 그런데 강 의원님 말씀하신 아까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게 헌법재판소장이 쓰는 돈도 그것도 고도의 정치 행위 그렇게 꼭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공감을 할 수가 그런 있나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죠. 일부 헌법기관에서 지금 이제 헌재도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국회도 헌법기관이고 이런 일부 헌법기관에서 특수활동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는데 네. 국정원이나 경찰이라든지 청와대 일부 기능에서는 좀 고도의 기밀이라든가 정보를 다루는 차원에서 특수활동비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네, 네. 과연 이런 국회 같은 부분에서
부분에서 또 헌재 같은 부분에서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예. 그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예. 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일부 전 그 원내대표단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게 예. 또는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한 그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런 걸 한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일부에서는 투명한 부분이 있지만 특수활동비 자체는 투명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어떤 특수한 활동에 아주 비밀리에 써야 되는 돈이 예. 특수활동비다. 그러니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지금 저 표에서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는 조금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죠. 전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우리가 국가 기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야당도 그런 데 대해서까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일부에서 어느 정도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지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도 무리하게 국가 기밀을 갖는 것까지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돈이 액수가 워낙 많으니까 몇천억 그렇죠. 원이니까. 사실은 예. 이게 8,800억 원이지만 이게 1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특수활동비가 이 삼짓돈이 되니까 기초의회조차도 이 특수활동비로 뭐 외유를 간다거나 뭐 이런 이상한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요. 기초의회에도 지급이 됩니까, 저게? 그렇죠. 뭐 그 기초의회에도 좀 이런 의장이나 위원장의 특수활동비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어디 국가 예산과는 다르 전반적으로 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모든 게 기초든 우리가 국정원이든 간에 국민 혈세로 된 것은 투명해졌을 때는 그것이 항상 국민을 위해서 반듯하게 쓰여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건 어떻습니까? 그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잠금 장치를 전체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장관의 일부는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이제 특수성이 있는 곳들,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런 곳들이 쓰는 것은 어디 썼는지까지 영수증을 다 첨부하지는 뭐 그렇게 하지 않게 그러나 이 배정된 규모가 적정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도 4천 얼마가 되던데요. 4천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정원에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범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서도 일부 옛날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국정원의 활동 내용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특수활동비에서 제외해가지고 일반 예산으로 나오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국정원이나 국방부나 그 경찰 정도 아주 그런 기밀이 아닌 부서에 특수활동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특수활동비 범위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은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어떤 소위를 구성해서 지금 어떤 다른 법원과 연계해서 할 게 아니라 달라진 환경 속에서 옛날하고는 권력의 쌈짓돈으로 사용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특수활동비를 어느 정도 영역으로 할 것인지를 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 의원님, 그런데 어쨌건 이 문제와는 별개로 이 문제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제도 개선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건 공감대가 제가 두 분 사이에도 있는 것 같고 앞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국회에 다른 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8월 임시국회. 그걸 다 안 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끼워 팔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야의 입장을 한번 보시면 이때까지 여야가 합의를 했는 상황들이 다 파기가 됐어요. 예. 여당이 다 파기를 하거든요. 약속을 하고는 다 파기를 해요. 왜? 급한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고 급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 못하겠다 하고 다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당은 수적으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데서 급박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을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걸 끼워팔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야당의 생존 전략이고 야당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생존 전략이다. 네.
자, 이 두 분이 국회 출신이시니까 그 국회 얘기를 잠깐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논쟁이 되니까 아니 국회는 다 쓰면서 국회 원내대표가 얼마 쓰고 뭐 여당은 운영위원장이니까 얼마 쓰고 야당 원내대표도 얼마 이렇게 떼어주고 한다는데 그건 왜 놔두냐? 그건 다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발의가 야당 의원한테서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거 어떻게 쓰여집니까? 국회에서의 특수활동비가요? 그게 아마 이제 고도의 정치 행위에 고도의 쓰여지지 정치행위군요, 않나 그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이라면 여당 대표가 여러 가지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이해 조정을 해야 되고 예. 그것이 국회 내에서만 꼭 국회의 어떤 표결이라든지 예. 어떤 여야의 그 어떤 협의라든지 합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다양한 계층 등을 만나야 되고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 등을 이제 특수활동비로 범인에 넣어서 영수증 등을 꼭 첨부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그게 부분 한 달에 5천만 원 고도의 정치행위가 굉장히 돈이 많이 그러니까 드네요. 국회라는 것은 우리 삼권 분립이 있어서 입법기관에 우리 사이의 모든 갈등들이 지금 그 총 집합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당 대표라든지 또 야당 대표도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요. 다양한 범위층을 만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예산으로만 또는 어떤 제도적으로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부분 등을 만약에 5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낭비, 비용의 어떤 그 확대 등을 줄일 수가 있다면 네, 네. 5천만 원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을 필요한 수도 비용이다, 있죠. 그 정도면. 이게 꼭 필요한 비용이라면 예. 이런 부분 등을 그렇지만 국민도 이런 부분에서 자꾸 이제 투명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이 기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정식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어떠냐? 영수증 첨부하는 영수증 것으로. 첨부한다든지 아니면 그 여당 운영에 대해서 활동비를 아주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 추진비로 편성하는 게 어떠냐라는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국회에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작은 조직 모임에서도 이 총무가 회계를 그때그때 쓰는 것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예. 돈 사고가 안 나요. 예? 그런데 그거 안 하면 늘 그 뭐 1억을 떼었다, 뭐 얼마를 떼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네, 네. 투명하게 공개됐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법정신을 가져요. 예. 그러나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준법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기업이 잘 되고 투명하지 않는 기업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고 나라가 되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꼭 영수증 첨부니 뭐니 이런 것보다도 그때 쓰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원내대표도 원내부대표단이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달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대충 만났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두라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하면 예. 옆에 사람들이 우리 대표는 정말 이렇게 일을 잘해. 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국가 통치 행위하고 너무 연결 짓는 것은 네. 마치 이거 공개하면 안보에 위해가 가고 공개 안 하면 안보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 의원님은 뭐 작은 모임들을 많이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하여간 뭐 크건 작건 살림에는 투명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토론 듣고 뭐 좀 공감되는 부분도 서로 두 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됐고 합리적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